오늘 진짜 도쿠는 어떻게 보면 MSG 살짝 뿌려서 진짜 메시 같았어요. 저는 진짜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아직도 그 여운이 안 가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메시를 볼 때 어떤 느낌이 좀 들었냐면, 상대팀에서 아무리 기를 쓰고 수비적인 전술을 준비해와도 그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단 말이죠. 매우 많이 메시의 경기를 보면서. 그건 이유가 뭐냐면 혼자서 뚫어버려서 그래요. 두세 명을. 그러니까 전술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두세 명 뚫으니까 그 선수한테 다여섯 명 다 붙여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오늘 도쿠가 자꾸 두세 명을 떨궈내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명을 붙여놓고 패스가 아니라 두세 명을 뚫었다니까요. 그게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요즘에 이런 윙어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뭐 경기 중에 한두 번 정도 나올 수 있지만, 도쿠는 오늘 경기는 거의 공을 잡으면 매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도쿠의 공을 받는 선수는 훨씬 더 넓은 공간에서 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쿠가 오늘 세 번째 골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도쿠의 가마차기가 들어갔을 때 제가 등 뒤에 소름이 돋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리버풀이 어쨌든 비르츠 제로톱으로 바꾸고 학포 투입하고 나서 2대0 상황에서 리버풀이 어느 정도 압박이 좀 잘 되고 있었어. 그러니까 조금씩 에너지 올라오나 뭐 요런 느낌의 양상이었거든요. 근데 도쿠가 거기서 개인 능력으로 딱 세기를 박아버리네. 그러니까 리버풀이 이렇게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던 와중에서 도쿠 개인 능력으로 찍어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슈퍼스타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경기 흐름을 혼자서 싹 잡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도쿠가 했다는 게 저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저는 음바페 보면서 개인 능력으로 뚫고 득점 만들고 막 이런 거 볼 때 최근에 소름이 막 돋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수의 플레이로 소름이 돋았던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맨시티도 사실 초반에 토트넘한테 패배하고 막 이럴 때만 해도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축구가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매 경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그때 토트넘한테 지고 나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게 뭐냐면, 시티 이번 시즌 4등 안에 들면 잘한 거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시티 팬분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런 여론들이 저는 많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티가 초반에 그런 흐름 잘 그렇게 조절하면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결국에는 4점 차 2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분위기 엄청 좋고, 제가 봤을 때는 본머스전, 도르트문트전, 리버풀전 경기력 다 좋았어요. 근데 경기력의 그 곡선이 지금이 약간 최고점인 느낌이에요. 그게 더 이제 시티를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그 다음 경기에서 이 고점을 또 뚫고 위로 올라가느냐, 뭐 요런 느낌이죠. 근데 어쨌든 시티의 그 경기력 곡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지금 기세가 엄청 무섭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우승 경쟁을 같이 해야 되는 아스날이 지금 썬더랜드한테 비기면서 패배는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약간은 제동이 걸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건 두 팀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일정이에요. 아스날은 토트넘, 바이에른 뮌헨, 첼시, 브렌트포드, 아스톤 빌라. 상당히 빡세죠. 여기서 쉬운 팀 하나 없습니다. 뭐 사실 뭐 브렌트포드 정도 빼고는 제가 봤을 때는 브렌트포드도 만만치 않아. 그래서 아스날 일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고, 둘의 승점 차는 4점 차. 그리고 시티는 뉴캐슬, 레버쿠젠, 리즈, 풀럼, 썬더랜드, 레알 마드리드인데, 저는 아스날의 일정보다는 난이도가 낮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티는 경기력 곡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뉴캐슬을 맞이하는 거고, 물론 뉴캐슬 잘하는 팀이지만 사실 이번 시즌은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A매치 갔다 와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안 중요한 순간이 어디 있겠냐만 시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프리미어리그 이거 우승 모른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시티의 풀백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사실 오라일리나 특히 마테우스 누네스는 정말 어려운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시티가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8위 원정 가가지고 4대2인가로 패배했던 경기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마테우스 누네스가 바르콜라 같은 빠른 윙어한테 뭐 발을 뻗어가지고 뚫린다든지 그런 장면들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저는 이 수비수적인 마인드가 많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마테우스 누네스가 시티에서 사실 풀백으로 뛰기 전에는 경기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았잖아요. 되게 뭔가 시티에서 되게 애매한 그런 입지였어요. 그리고 뭐 왼쪽 윙어 부상당했을 때 왼쪽 윙어로도 출전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라이트백으로 쓰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안 되겠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막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시간을 거치면서 포지션 이해도가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요. 미드필더와 풀백에서 해야 되는 플레이가 당연히 다르겠죠. 저는 뭐 앞쪽에 있는 미드필더는 공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도전적인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풀백은 그것보다는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마테우스 누네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적응도가 올라가면서 풀백에서는 요 정도 플레이를 해야겠구나, 내가 과감성은 이 정도로 제어를 해야겠구나, 볼 처리는 이렇게 처리를 해야겠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경험이 쌓이면서 저는 되게 안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출신이라는 게 또 앞쪽도 잘 이해하고 있는 거, 그런 부분들도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 마테우스 누네스라는 선수가 펩이라는 감독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미드필더 출신이라는 게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 펩은 여러 자리에서도 뛸 수 있는 그런 멀티플레이어 같은 선수들을 되게 원하잖아요. 뭐 현대축구가 다 어딘들 안 그러겠느냐만,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또 마테우스 누네스가 펩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프로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사실 뭐 제가 엄청나게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이번에 지도자 그 연수를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이 감독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는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감독이라는 건, 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는 감독의 전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잖아요. 물론 전술도 중요한데 감독은 인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제 회사에서 쓰는 용어로는 HR이라고 하죠. 그게 휴먼 리소스의 약자인가 뭐 그런데, 어쨌든 감독이 시티급 팀이라면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모든 전술을 짤 수 없고 모든 훈련을 시킬 수 없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들을 위임해야 됩니다. 의료팀이 있고 뭐 전술을 주로 짜는 그런 수석 코치가 있을 때고, 세트피스도 신경 써야 되고, 선수들 컨디션 어떻게 올라왔는지, 뭐 피지컬 팀도 있을 테고,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문제없이 수행되기 위해서 감독이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해야겠죠. 그러니까 앉아서 전술만 짜는 사람이 아닌 거죠. 게다가 선수단과의 인간적인 관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포지션 변경시켜가지고 어떤 선수를 성공시킨다는 거, 이거에 대한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마테우스 누네스를 얘기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얘기가 돌아온 건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테우스 누네스를 이렇게 변경시켜가지고 한 자리에 정착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펩이 저는 역대급 감독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펩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선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펩은 항상 뭔가 패러다임을 끌고 가는 느낌이 있어요. 인버티드 풀백 하니까 딴 팀들도 풀백 안으로 좁혀 쓰고 하니까 또 펩은 나는 인버티드 센터백이야 하면서 스톤스를 앞으로 올려보내고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이렇게 선수 한 명을 개조시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마테우스 누네스가 뭐 그런 것들을 잘 해서 변신이 됐고, 마찬가지로 저는 오라일리도 비슷한 결이라고 느껴져요. 오라일리도 사실 펩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자리 한번 뛰게 해봤던 것 같아요. 지난 시즌 커뮤니티 실드 때만 해도 저는 이제 뭐 오라일리를 앞쪽에다가도 쓰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라일리도 뭐 여러 자리 뛰어봤지만 사실 형들에 비해서 뭐 앞쪽은 월등하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고, 근데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레프트백으로 또 써보다 보니까 요거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으로 되죠. 니코 오라일리를
어쨌든 베스트 11에 집어넣었다는 건 시티에서 행정적으로도 되게 이득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니코 오라일리가 팀그 홈그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그 홈그가 다 되는 선수가 주전급이다. 이거는 팀한테 엄청난 플러스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 오라일리도 그렇게 살려낸 게 시티의 스쿼드 상황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줬다. 그래서 이게 펩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티 지금 포백이 그러니까 신장면에서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죠? 4명이 다 키가 큰 편이고 뭐 다 근육맨은 아니지만 키가 크면 어느 정도 따라오는 피지컬이 있고 게다가 양 사이드백은 미드필더 출신이기 때문에 전술 짤 때도 되게 유틸성 있게 가져갈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지금 시티의 좋은 것에 한몫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최근에 또 시티한테 안정감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센터백 조합이 이제 정해졌다는 느낌이 이제 확 들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바르디올을 지난 시즌에는 사이드백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디아스 짝이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죠. 심지어는 뭐 심슨 푸시 그 선수가 뛸 때도 있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모림이 스포르팅 감독일 때 그때 이제 그바르디올이 센터백 뛰는 게 아니라 그바르디올이 풀백 뛰니까 이제 거기에 그 어린 선수가 들어갈 만큼 막 센터백 변동이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정착한 느낌이에요. 사실 이번 시즌 초까지만 해도 스톤스 번갈아 가면서 또 뛰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튼전에서는 후사노프를 또 센터백으로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맨더비 때 그때 이제 그바르디올 디아스 조합이 뭔가 정착이 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선수가 계속해서 센터백으로 나오고 나머지 오라일리 그 다음에 마테우스 내지는 후사노프 이렇게 되니까 이 수비진에 어쨌든 간 베스트가 생겼다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뱅 디아스하고 그바르디올은 조합적으로도 저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바르디올이 조금 앞에서 파이터처럼 해주고 후뱅 디아스가 진짜 마지막을 지켜주는 최종 수비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저는 다른 데는 몰라도 수비진에는 리더가 한 명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오프사이드 라인도 맞추고 간격도 잡으려면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딱 디아스 같은 선수가 있어서 그바르디올도 그런 디아스의 그런 정신적인 도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안정감 있게 정착한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티의 센터백이 정착한 부분들도 시티 경기 영향력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데 큰 도움 됐고 이어서 돈나룸마까지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후방의 라인이 많이 안정적으로 바뀌었다. 결국에는 뭐 리그든 뭐든 시즌은 길잖아요.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장기 레이스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무조건 안정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화려함보다는 안정감입니다. 근데 지난 시즌에 비해서 시티 최후방 라인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됐다는 것들이 저는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은 뭐 아칸지가 나올 때도 있고 뭐 아케가 나오다가 막 여러 명이 번갈아 가면서 나왔잖아요. 그때는 이제 리코 루이스를 사이드백으로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거 수비진 정착시키는데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포백은 어느 정도 우리 일반인들도 선발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정착이 된 거 그런 부분들도 저는 시티의 최근 좋은 흐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